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솔루션 60개 파트 3 세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반지름 퍼즐. 양성자 반경 퍼즐은 양성자의 크기와 관련된 물리학에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다. 양성자 반지름을 측정을 했는데 0.877 펨토미터와 0.842 펨토미터, 이것이 이제 양성자 반지름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4% 정도 오차가 났고, 이거는 답이 틀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겁니다. 그럼 왜? 둘 중에 하나 왜 틀렸냐? 정답은 하나니까. 정답은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그 뭐가 틀렸냐? 그것이 양성자 반지름 퍼즐이 되겠습니다. 답을 아직도 못 찾았다라는 것이죠. 자, 양성자 반지름이, 그러니까 일반 보통 수소에서는 지금 현재 0.8751 피코미터라고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미오닉 수소, 미오닉 수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0.8409 피코미터로 측정이 됐어요. 이 두 개의 숫자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거는 둘 중 하나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지금 오류냐? 과거에는 요쪽을 표준으로 택했거든요.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가 요게 맞다고, 0.8409가 맞다라고 현재 정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거냐? 네, 아직 말이 없죠. 얘도 맞으니까. 하지만 하여튼 채택은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우선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렵지만 이거 양력의 결합상수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그 강력을 1이라고 놓자. 강력을 1이라고 놓으면 전자기력은 강력보다 137.036분의 1 이렇게 약하다고 하죠. 양력은 대략 한 음수 6승에서 음수 7승 정도 약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자기력은 정확히 계산이 돼요. 자, 양력의 값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저는 1.011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산이 안 되고 있다. 양력. 자, 중력은 5.92의 음수 39승이에요. 자, 1승 음수 6승. 그래서 갑자기 왜 중력은 39승으로 빠지냐? 이거 앞에서 제가 계층 문제, 히라이어키 프로블럼에서 이제 계층 문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우주상수 문제랑 똑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작은지를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양력값 얼마냐? 양력값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양력 곱하기 52.92 피코미터. 이거는 전자의 반지름, 수소의 반지름. 이거 수소라고 했으니까, 오돈널이 수소라고 했으니까, 수소의 반지름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52.92는 보흐 반지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정확히 계산이 된 겁니다. 보흐 반지름 이제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3분의 8파이 곱하기 137이고, 요거 전자기력이죠. 137. 전자기력 곱하기 0.8751. 자, 왼쪽을 택해볼게요. 왼쪽을. 0.8751. 요걸 택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공식이 있다. 그럼 이 공식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해 못하겠다. 네, 쉽게 이해 안 된다. 네,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재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은 이 공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거에 훨씬 쉬운 거죠. 네. 어렵지만 무지하게 쉬운 공식이다. 그리고 3분의 8파이도 물리학에서 3분의 8파이 맨날 씁니다. 매우 유명한 거예요. 3분의 8파이. 이거 풀면 양력은 1.011 위에 음수 6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양력의 값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력은 1.0112 음수 6승이다 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좌측을 택했다는 거죠. 좌측을.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물리학에서 쿼크의 반지름 있잖아요. 쿼크의 반지름은 0.43 아토미터 정도라고, 양자역학을 동원해가지고 0.43 아토미터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장. 이거 똑같거든요. 3분의 8파이.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똑같은 거 그대로 대입하면 0.44 아토미터 나와요. 자, 물리학에서는 0.43 아토미터. 저는 0.44 아토미터. 네. 요거를 대입하면 0.44고요. 요 놈을 대입하면 0.42. 네. 물리학에서는 0.43. 아니,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양력값을 제가 계산을 했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또 신뢰성이 있느냐. 먼저 또 27번을 제가 계산을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C가 그 빛의 속도고요. 빛의 속도고, 루트 람다가 우주상수. 다시 이제 우주상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상수 문제로 넘어가서, 제가 이거 1이라고 설명드렸죠. 1이라고. 그러니까 LP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는 1이에요. 1. 같은 차원끼리 곱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문제를 풀면, 10.053 빌리언 Y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53 광년, 빛광년이죠. 100.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상수가 도대체 뭐냐? 우주상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진공의 에너지 밀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아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주상수는 100.53 빛광년을 뜻한다고. 자, 그래서 제가 우주상수란 뭐냐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100.53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허블상수에서 아까 플랑크 있죠. 아니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100.53. 예, 100.53. 예, 이거예요 이게.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빅뱅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우주가 이거예요. 현재 우주. 100.53은 여기라는 겁니다. 요게 뭔가, 요게 우주상수 이고요. 우주상수 시간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시간의 비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130,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138억 년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뭐 대략 100억 년. 여긴 0이 되겠죠. 빅뱅 할 때 0이고. 그러니까 그 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이 비. 예, 좌측의 비, 72.916, 우측의 비, 네, 27.084 이렇게 비가 나오죠. 자, 여기에 무슨 특징이 있고요. 비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예요. 이게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시간의 비예요. 이게 요 놈이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는 시간의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가 아니고요. 암흑 시간이에요. 암흑 시간. 근데 그 사실 암흑 시간이 아니고 우주의 양자화 단위라는 겁니다. 우주도 양자화 됐다라는 거죠. 양자화라는 뭐냐? 예, 여기 원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제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껍질 한 개요. 껍질 한 개의 시간 단위라는 겁니다. 이제 껍질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고 여기서 껍질 한 개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껍질 한 개?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여기서 두 번째 껍질이 완성이 아직 안 됐네요. 왜? 우리 우주는 현재 138억 년이니까. 여기 100억 년. 첫 번째 껍질 100억 년. 두 번째 껍질 200억 년. 우리 우주는 뭡니까 지금?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인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 우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우주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 우주가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렇게? 아니죠. 지금 이제 껍질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여기서 좌측 있죠? 두 번째 껍질 여기로 가는 중간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게 우리 우주의 현재 우리 우주는 여기죠. 현재 우리 우주는 여기서부터 이게 뭐 과거 전에 과거. 요렇게 가는 거. 요거 뭡니까? 미래 아닙니까? 미래.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볼까요? 시간을 계산을 하면 네, 나오죠. 37%. 여기 계산하면 62%. 네. 그러니까 과거. 자, 이게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 현재는 과거 37%. 미래는 미래 63%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현재란 무엇입니까? 현재란 과거 37%와
네, 과거 37%와 미래 63%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해왔죠. 빛의 속도로 뭐 우리 우주가 지금 팽창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상태라는 거죠. 운동 상태. 자,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래는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뭔가가 있겠죠. 뭔가는. 근데 그 뭔가는 멈춰 있죠. 고요하게 정지해 있죠. 네, 정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다시 과거 몇 프로? 37%. 과거 37%는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해왔고요. 미래 63%는 지금 고요하게 정지해 있습니다. 정상 상태. 현재는 그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를 섞어야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기준은 72.916%가 하나 있고요. 요게 있고, 그 다음 아까 운동 상태 37%와 정상 상태 62% 이렇게 섞어야 된다. 그것이 현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하고 정상 상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 수소가 있습니다. 보통 수소가 있어요. 보통 수소에는 전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죠. 이것이 이제 수소입니다. 전자가 있고요. 전자가 둘러싸고 있고, 이거 원자 핵이 요렇게 있죠. 핵이 있고 그 껍질을, 그래서 이 전자하고 핵하고, 자, 어떻습니까?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막 반응을 막 빛의 속도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로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수소는 정상 운동 상태라는 겁니다. 운동 상태. 그러니까 양성자 핵은 운동 상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온이 수소가 뭐냐면은 여기서 요 껍질 하나 이거를 수소 이렇게 전자에 뭔가 하나 빠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밸런스가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얘가. 멈춰 있으니까 양성자 반지름은 요 반지름 있잖아요. 이 반지름은 정상 상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라는 거죠. 요 놈은 운동 상태 양성자 반지름이고요. 요 놈은 정상 상태 양성자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인 거죠. 둘 다 정답. 자, 그런데 일반적 자연 상태에서는 뭡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0.8751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의 정답. 이건 뭡니까? 자연 상태가 아니고요.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공적인 정답이죠. 우리는 자연 상태의 정답을 채택해야 되니까 0.8751 요 놈이 자연 상태에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양력 구할 때, 자,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하죠.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제가 계산을 할 때 요 놈을 쓴 거예요. 0.8751 요 놈을. 둘 다 정답이다. 자, 그래서 아주 힘들게 양력값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똑같이 강력은 6차원에 존재한다. 전자기력은 5차원에 존재한다. 양력은 4차원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로그를 씌워야죠, 당연히. 로그 씌고 좌표를 찍고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폼수 방정식을 그려보죠. 폼수 방정식 쭉 그리니까, 쭉쭉쭉 그리니까 여기가 찍혔습니다, 여기. 계산해보니까 2.26 2의 음수 39승 나옵니다. 39승. 2.26 2의 음수 39승.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한 값이에요, 지금. 2.26 2의 음수 39승, 얘가. 거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요거 2.692. 그러니까, 아까, 여기 13.787이죠. 이건 현재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고요. 요 놈은, 우주상수, 람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예요. 아인슈타인 우주상수 들어간 거예요, 여기. 2.692 나오죠. 자, 2.692, 여기다 2.692를 곱하겠습니다. 요거 계산됐어요. 2.26, 2.692 곱할게요. 곱하니까 6.1 2음수 39승 나옵니다. 정답은, 물리학의 정답은 5.9 2음수 39승이에요. 39승.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왜냐? 자, 여기서 뭔가 약간, 눈곱만큼 틀렸다고 해봐요. 여기서 눈곱만큼 틀리면 그 제곱의 영향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 눈곱만큼 뭔가 틀렸다. 하면은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약간 커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뭔가 틀렸어요. 뭔가 눈꽃만큼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그 눈꽃만큼, 예, 원래 정확히 6차원이 아니고요. 여기 정확히 6을 넣었죠. 네, 정확히 6차원이 아니라 6.001, 6.001 차원입니다. 예. 또 그것도 다 증명이 되죠. 왜 6.001인지 뭐 또 다 증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본 동영상에서는 그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예. 0.001만큼의 오차가, 여기서의 0.001만큼의 오차가 이제 이렇게 가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계측 문제 제가 그 설명드렸죠. 그 다시 중력이란 뭡니까? 자, 중력을, 자, 여기,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중력은 뭡니까? 네, 중력은 파선이네요. 파선. 요렇게, 웨이브. 제가 웨이브라고 썼지 않습니까? 중력은 웨이브로 작동을 합니다. 파선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퀀텀 그래비티, 양자 중력. 네, 사실 양자 중력이 양자역학은 여기라고 했죠. 양자 중력이 아니라 네, 허공 중력이 되겠네요. 허공 중력. 그 허공을 다루는 것이 바로 플랑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플랑크. 근데 플랑크 또 이제 좀 복잡합니다. 플랑크는 플랑크 별을 다뤄요. 플랑크 별. 저는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여기 0차원으로 빠진 허공이다. 엠프티 허공이다. 양자 중력이 아니고요. 허공 중력이 되겠네요. 자, 로컬러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로컬러티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사과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 왜 떨어지죠? 사과가 지구로 왜 떨어집니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근데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있어야 그 사과가 지구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뭔가를 당겨야지. 서로가 뭔가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당기고 있느냐를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럼 왜 발견을 못했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학은 지금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1차 가로 세로 높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라는 거죠. 4차원에서 여기 4차원 양력이 이렇게 허공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입자가 선으로 이렇게 허공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중력은 누가 일으키느냐? 양력이 중력을 일으킨다. 양력이 중력을 일으키며 양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양력이 참 이상한 놈이죠. 양력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물리학에서 설명 못해요. 그럼 강력이 뭡니까? 강력 물리학에서 설명 못합니다. 제대로. 전자기력만 약간 뭐 절반 정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양자 공간에 있는 양력이 허공으로 빠진 이것이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다는 겁니다. 로컬러티, 다크 에너지. 여기 2.69 이게 뭡니까? 여기다 이걸 왜 곱합니까? 네, 2.692. 그 2.692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거 네, 2.692는 다시 72.916%와 연결이 됩니다. 72.916%. 네, 72.96%가 연결이 돼요. 이 숫자가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암흑 에너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린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고, 암흑 시간이라고. 시간 아닙니까, 시간? 정확히 말하자면 암흑 시간도 아니죠. 아인슈타인 시간이죠, 아인슈타인 시간. 아인슈타인 시간과 네, 사실은 이제 우주 양자화 시간이죠. 우주의 양자화 시간과 현재 시간의 비가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시간의 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엄청 차이 난다. 네. 란다 CDM이 탄생하기 전에는 2012년 이전에는 암흑 에너지 비율을 72.8%라고 봤어요. 72.8%. 근데 이제 2012년 플랑크 위선이 나타나서 란다 CDM이 2012년 이후에는 이제 69%. 그래서 지금은
69%가 이제 69%가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2년 이전에는 72.8%라고 났어요. 72.8%, 72.9%라는 겁니다. 암흑에너지. 이게 사실 암흑에너지가 아니라 암흑시간이라고요. 암흑시간도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시간. 우주상수 시간. 그래서 물리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흑에너지는 우주상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왜?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흑에너지가 바로 우주상수 그 자체네요. 사실 이제 현재 시간도 들어가야 되지만. 암흑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암흑에너지 시간의 비라고 했죠. 자, 시간의 비예요. 시간의 비.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거 꼭지점 이거 뭐죠, 이거? 꼭지점 이거 뭐죠? 아니, 이제 강력이 가장 크잖아요, 강력이. 예. 그래서 1입니다, 강력이. 그래서 물리학의 4대 힘,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그럼 꼭지점 뭡니까? 꼭지점 이거? 강력보다 2.971배 더 큽니다, 지금 이게. 아니, 이게 뭐죠, 이게? 강력보다 더 커. 2.9배. 강력의 2.9배 더 큽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힘이니까, 지금 힘을 해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암흑힘 아닙니까? 암흑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암흑힘은 강력의 2.971배라고요. 2.97, 물론 여기서는 이거 대략적으로 계산한 숫자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눈꽃만큼 오차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6.6이 아니라 6.001. 6.000이 아니라 6.001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2.971로 계산됐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암흑힘을 발휘하면서 얘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게 힘이잖아요. 지금 4대 힘. 4대 힘의 해석을 하면은, 이 4대 힘에서 이게 나와요. 2.692가. 2.692가 도출됩니다. 자, 여기 4대 힘,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을 통합해서 2.692, 72.916%. 여기에 현재 시간,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단순히 순수 힘의 통합에서 2.692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4대 힘 있잖아요. 4대 힘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와 현재 시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힘과 시간이 서로 직선 비례한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힘과 시간은 같다. 직선으로 비례한다. 야, 참 신기한 발견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생력학. 양자생력학이라는 거는 강력이 뭐냐? 강력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강력이 뭐냐? 네, 여기서 강력 이거 있잖아요. 강력 이게 뭐냐? 물어보는 것이 양자생력학입니다. 양자생력학이 또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제가 또 주장하는 그 강력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또 물리학과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강력이 뭐냐고 물어봤죠. 강력이 이겁니다. 강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물리학에 질문을 하면 강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력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이것이 강력이고요. 강력은 그 글루온이 유발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 글루온이 있어요, 여기에 글루온이. 그래서 강력은 글루온이 유발한다. 네, 맞죠? 네, 힘의 전달은 글루온이 전달을 하고요. 강력의 모양은 타우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 요거. 타우 중성미자가 강력의 모양을 만들고요. 강력의 힘을 글루온이 전달을 합니다. 이게 강력이라는 거죠. 네. 그럼 그럼 입자 아닙니까? 입자. 자, 강력은 입자이다. 입자면 일렉트론 볼트 질량을 계산해야죠. 그 질량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1766.8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이것이 타우의 질량인데요. 네. 또 타우를 볼게요. 여기 타우 있지 않습니까? 1776
0.68 네, 이거 요 타우의 질량에 요 타우 요거 질량의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것이 강력 입자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뭐 이해가 안 되실 거지만 물리학의 역사를 바꿀 그런 설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명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는. 네, 그래서 강력 입자 질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전자기력은 뭐냐? 네, 전자기력 똑같은 논리죠. 전자기력은 광자가 유발한다는데 광자 있습니다. 그럼 전자기력의 모양은 네, 미온 중성미자가 전자기력의 모양을 만들죠. 그럼 양력은 뭡니까? 또 똑같은 논리죠. 양력을 유발하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W 보선과 G 보선이 양력을 유발한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또 틀린 거예요, 그게. 양력은 중력자가 유발을 합니다. 중력자가 유발을 하고요. 그럼 양력의 모양은 동일한 논리로 전자 중성미자가 양력의 모양을 만들겠죠. 네, 이것이 양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강력 설명했고 강력의 질량도 계산을 했죠. 네, 그것이 바로 양자생력학인 거예요. 네, 양자생력학 너무나도 쉽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물리학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저는 전혀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차원 상수가 뭐냐면 지금 이게 차원이 없거든요. 이게 자, 1은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스트롱이 1이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42.15 킬 일렉트론 볼트. 요게 스트롱 강력 입자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강력 입자의 질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전자기력 입자의 질량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 130.036 전자기력 입자의 질량이 뭐냐? 강력 입자 질량에 137.036배라면서요. 그 137.036배 해주고 거기에다가 2.691을 곱해줘야 돼요. 2.692네. 여기 2.69 요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기력의 입자의 질량이 나와요. 828.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양력 입자의 질량이 계산되겠죠. 근데 양력 입자의 질량은 거기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무차원이 아니라는 무차원 일렉트론 볼트 차원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힉스 보선. 다시 또 힉스 보선 얘기가 나오는데 힉스 보선이 W 보선과 G 보선이 양력을 매개하면서 그 양력이 또 힉스 보선과 연결되면서가 아니라는 거죠. 힉스 보선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양력이 이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힉스 보선과 아무런 관련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만약에 물리학이 맞다면 왜 1번부터 왜 43번까지를 설명을 못합니까? 물리학이 틀렸으니까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1번부터 43번까지. 힉스 보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전자기력, 전양력, 전자기 양력 그 통합 했다고 하는데요.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겁니다. 안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폼수 방정식 그리면 자, 강, 전, 약, 중, 력 통합이죠. 이것이 바로 대통합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이론 아닙니까, 이게. 통합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성자 수명 퍼즐 문제. 자, 중성자 수명 퍼즐이라는 것은 중성자에다가 빔을 동화 사이언스 중성자 수명 10초 미스터리 중성자를 병에다 가둬 놓고 수명을 측정했더니 878초래요. 중성자를 이번에 빔으로 쐈답니다. 그러니까 888초래요. 수명이 10초가 이제 차이가 난 거죠. 아니 이것도 자, 중성자를 병에다가 가둬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에다 가둬놨다. 중성자를 멈췄잖아요. 중성자가 멈춘 겁니다. 멈췄다. 정상상태. 중성자를 정상상태에다 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중성자를 빔으로 쐈습니다. 빔이 뭡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성자가 빛의 속도로 간 거예요. 운동상태죠. 운동상태 중성자.
그러니까는 성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빔은 뭡니까? 빔은 빛의 속도로 쏜 거죠. 그 키네틱 상태에 키네틱 상태. 바틀은 뭡니까? 바틀은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스테디 멈춰 있죠. 두 개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설명드렸죠. 예, 현재가 이겁니다. 현재가 이거고 과거는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고 미래는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바틀은 이쪽 성격인 거죠. 빔은 좌측 성격이고요. 바틀은 우측 성격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10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허블 텐션, 허블 긴장. 허블 상수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우주 배경복사 CMB로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 적색 편의, 초신성 폭발의 적색 편의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똑같은 원인이죠. CMB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과거잖아요. 자, 우주 배경 복사예요. 과거에 뻥 하고 터졌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는 지금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는 키네틱이죠. 키네틱. 자, 그 초신성의 폭발은 빛이 그때 폭발했을 때는 이제 폭발해가지고 빛이 막 날아가잖아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미래로 날아가는 거죠. 미래로. 그러니까 스테디 정상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측정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섞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CMB 과거를 37% 섞고요. 레드시프트 73 정도 되거든요. 약 73 섞습니다. 62%. 그럼 여기 섞었잖아요. 과거하고 미래를 섞어요. 그럼 71이거든요. 71km 이렇게 나옵니다. 71이 뭡니까?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 네, 그래서 허블 텐션 여기 보시면 CMB하고 레드시프트하고 왜 이리 차이가 나느냐. 둘 다 정확히 측정했다는 겁니다. CMB 잘 측정했고 레드시프트도 정확히 잘 측정했다. 단지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이냐? 그게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등속 팽창이라면. 우리 우주는 등속 팽창입니다. 근데 왜 가속 팽창 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느냐? 네, 정답이라는 가속 팽창으로 관찰이 됐어요. 네, 저도 그 정답이라고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건 가속 팽창은 레드시프트로 측정한 거예요. 레드시프트로. 네. 그러니까 레드시프트가 가속 팽창이니까 우리 우주 전체가 가속 팽창입니까? 그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우주 전체를 할 때는 CMB도 봐야 되고 CMB와 레드시프트를 섞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드시프트만 보고 이게 가속 팽창이니까 우주 전체도 가속 팽창이다. 그 오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주 전체는 등속 팽창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등속 팽창이니까 등속 컨스탄트죠. 상수입니다. 상수.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CMB도 상수입니다. CMB도 상수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측정된다는 거죠. 그다음 얘가 변해요. 얘가 이 비율이 37%, 62% 이 비율이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가 37%, 여기가 68%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이 비율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율이 변하죠.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숫자가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속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문제를 풀면 레드시프트 73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되게 관찰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그 문제를 푼 겁니다. 레드시프트 있잖아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레드시프트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속 팽창. 레드시프트는 가속 팽창되게 관찰이 되고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겉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겉보기가. 진실, 우주 전체는 등속 팽창이고요. 레드 셰프트는 그렇게 관찰이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진실이냐? 네. 문제, 현재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여기서, 오노가 뭐냐면은, 무한대로 간다고요. 무한대 가속 팽창. 무한대 가속 팽창. 저는 이제 보기 좋게 나왔고요. 얘는 좌측으로 찌그러져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 비슷하죠. 그래서 가속 팽창 맞다는 겁니다. 뭐가 레드 셰프트가 가속 팽창이고 우주 전체는 등속 팽창이라는 거죠. 자, 48번 코이데 포뮬라. 코이데 공식. 1981년 요시오 코이데가 발견한 설명되지 않은 경험 방정식입니다. 네. 참 이게 이렇게 하여튼 뭔가 전자, 뮤온, 타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공식을 했더니 아니 어떻게 0.666661 네. 666661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3분의 2거든요 이게 아니 0.66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니 이거는 우연히 이럴 수 있느냐 거의 출발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우연히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 이거 뭔가가 666 정확히 3분의 2일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수식이 뭐냐고요. 네.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정답 진실일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된다. 자, 코이데 공식의 원인 제가 코이데 공식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설명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코이데 공식의 원인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근데 역시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양자 공간의 특성은 1번 가역적이다. 가역성. 2번 최적화. 그래서 여기 있죠. 양자 공간의 특성은 1번 가역적이다. 2번 최적화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코이데 공식의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바로 코이데 공식 요것이 맞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3분의 2 여기 정확히 3분의 2가 맞다고. 물론 또 왜 여기서 약간 오차가 있느냐? 네, 그건 또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 제가 양자 공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양자 공간은 첫 번째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고 그 압축된 것은 로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 가역적입니다. 네 번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코이데 공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설명은 이걸로 끝내고요. 자, 미지수 개수가 너무 많다. 양자역학 현 물리학에서는 미지수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건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상수가 26개가 필요로 하는데 기본 상수가 26개는 너무 많지 않느냐. 네, 저는 6개만 알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6개가 아니고 6개라는 겁니다. 그거 뻔한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요 세 개에다가 뭡니까?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요 세 개. 그래비톤, 네. 포톤, 네. 글루온 요 세 개.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이 6개가 만물의 기본 입자이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조합 입자죠. 이런 것들 다 조합 입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힉스 보선 뭡니까? 힉스 보선 역시 조합 입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6개 만물의 기본 변수는 6개다. 근데 사실 요건 자동으로 구해져. 예.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시간, 현재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6번 전칙적 자기 쌍극자 모멘트 해가지고 참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뮤온 G-2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 모형의 위기, 표준 모형 그 노벨상 70개 받은 거 표준 모형의 위기
뮤온 G-스펙트에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실험이에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값과 그 표준 모형에서 계산한 이론 값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이 표준 모형 이거 틀릴 수 있다. 표준 모형이 틀릴 수 있다. 표준 모형. 노벨 물리학상 70개 받은 그 표준 모형이 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준 모형 예측치 벗어난 기본 입자 뮤온. 뮤온이 물리 법칙을 흔들고 있다. 이거 역시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온. 물리학에서 뮤온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뮤온. 이것이 뮤온이다. 뮤온은 기본 입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뮤온이 어떻게 생겼냐? 뮤온은 기본 입자가 아니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요게 뮤온이라는 겁니다. 뮤온.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아니고요.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조합 입자라는 거예요. 조합. 거기서 요놈 있잖아요. 뮤온 속에는 광자하고 글루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광자하고 글루온. 뮤온 속에 광자하고 글루온이 있는 겁니다. 그 광자하고 글루온이 뭘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하는 정도 때문에 물리학이 지금 틀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전자도 조합 입자라는 거죠. 중성미자 3세대,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와 글루온, 포톤, 광자, 글루온, 중력자, 그래비톤, 이렇게 전자에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벗겨내요. 벗겨내면 이게 뮤온이라는 겁니다. 뮤온에서 뮤온을 충돌시켜요. 뮤온을 충돌시키면 얘가 벗겨질 거 아닙니까? 이것이 타우라는 거죠. 전하를 갖는 전자, 뮤온, 타우. 그래서 물리 이론을 흔들고 있는 요놈이라는 거죠. 요놈이 이게 뮤온의 요놈이 지금 물리 법칙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표준 모형이 틀렸다. 흔들고 있죠. 자, 양밀스 시어리라는 거는 양성자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양성자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밝혀내라. 네. 자, 수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 이걸 안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타원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타원 방정식과 포물선 방정식에서 이렇게 로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로그를. 자, 프로톤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저의 주장.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양성자 속에는 업커크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커크 2개가 들어있고 다운커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업, 다운. 요까지는 이미 다 배우신 겁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업커크는 2.25 메가 일렉트론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25. 다운커크는 한 4.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강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강력이. 그 속에. 자, 그게 양자 생력학 아닙니까? 양자 생력학. 즉, 그 핵 속에, 원자핵 속에 강력이 있다고. 근데 강력이 있어요. 강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강력의 질량 얼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강력의 질량. 루트 B 하면 된다고요. 타우, 요놈 있잖아요. 요놈의 요게 요 질량이에요. 요거에 루트 승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승. 요게 강력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2.15kg 일렉트론 볼트죠. 자, 그래서 이거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이거의 질량을 여기 더하기 하면 돼. 이거 더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거기서 물리학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곱하기. 자, 곱하기의 4분의 1승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곱하기는 로그 합을 할 수 있죠. 로그 합. 이걸 또 로그로 고치면 로그 합의 평균이에요, 이게. 물론 수학을 잘하신 고등학교 수학이 생각나신 분은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곱하기는 로그로 바꾸면 로그 합이 되고요. 승수는 로그의 평균이 되는 거죠. 이거 뭐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게 1.003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거기에 전자기력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기력, 이렇게 전자기력이 이렇게 둘러싸. 자, 그럼 전자기력 질량 얼마입니까? 전자기력 질량이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821 일렉트론 볼트라고. 네? 800, 요거 821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곱하라고요. 요게 지금 아까 요거였죠. 요게다가 뭐 더하기 하면 안 된다고요. 요거 더하기 하면 안 됩니다. 곱해야 됩니다. 자,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831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양성자 질량은 938이에요. 938에서 831입니다. 89% 나왔어요. 거기에 요게 그 암흑 에너지가 여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제가 암흑 힘이라고 설명드렸죠. 암흑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흑 힘이 얼마입니까? 네. 일단 여기 2.971. 여기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결국 본 동영상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더 강력보다 더 큰 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2.971이라는 물리학에서 결코 발견해낼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71 맞죠? 예, 다 그 암흑힘을 곱해요. 2.971 여기다가 2.971에 2.692 다시 2.692는 여기죠. 2.692는 다시 그 아인슈타인 우주상수 여기 현재 허블 상수 현재 시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917 메가 일렉트론볼트 나오거든요. 917은 938, 917, 98%. 98%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98%가 아니라 99.8%까지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대략적인 값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이렇게 양성자 질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리학에서 양성자 질량 계산 못합니다. 그 슈퍼컴퓨터로 1년을 돌린대요. 슈퍼컴퓨터로 1년을 돌려도 양성자 질량의 90%만 계산을 해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거 계산기 두드리는, 아니, 이거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암산 잘하는 사람은 암산하면 되겠네. 아니,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도 90%밖에 계산을 못한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더하기로 하니까. 더하기가 아니라고요. 곱하기라고요. 물론 곱하기는 로그 합. 네, 그래서 양미스 이스열이, 네.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프로톤 디케이, 양성자 붕괴, 뭐 또 양성자가 붕괴를 해야 하고, 얘가 양성자가 뭐 붕괴, 양성자가 이렇게 붕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붕괴를 한다. 물리학에서는. 근데 아니요, 붕괴 안 하죠. 양성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 공간이라고요. 양자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양자 공간이 양자 역학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공간이 파탄 나면 모든 것이 파탄 나는 것이고, 양자 공간이 안정적이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양자 공간은 안정적입니다. 양성자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붕괴 안 돼. 이게 붕괴 아니다.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예, 칼락 뭐 색재현이라고 하는데 RGB 아니라고요. 예, 이거 아니다. 이게 양자 생략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RGB 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미 요 계산 있잖아요. 요 계산에서 51번부터 56번까지 싹 설명되는 겁니다. 그냥 강력의 스트롱 CP 프로블럼 역시 양자 생략학 문제예요. 결국 요 놈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양자 생략학, 프로톤 디케이, 양밀스 시어리, 뭐 CP 이거 전부 다 이거예요.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 이론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거죠. 바리온 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 우주에는 입자만 있고 반입자는 어디 갔냐? 물질만 있고 반물질이 어디 갔냐? 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중성이었다고. 요 천을 제가 설명드렸죠. 천이 원래 중성이었는데, 이렇게 중성이에요. 이렇게. 네, 뻥뻥 터지면서 우리 세계 입자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 세계 입자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쌍으로 이제 붕괴가 되면서 알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로 이게 분리가 됩니다. 원래 중성이었어요. 입자와 반입자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 세상은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빨간색이 뭐냐? 빨간색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색이 요게 다운커크. 다운커크가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업커크 있잖아요. 업커크가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입자 어디 갔습니까? 반입자. 반입자 업커크가 반입자라고요. 업커크가. 자,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업커크도 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간색만 있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다. 아니 벌써 이거 쌍으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남네요.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가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 전자 빨간색, 여기 파란색 이렇게.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빅뱅의 3대 문제점 중에 하나니까 빨간. 자, 이것이 양성자, 네, 양성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이게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가 만나면 이렇게 만나가 축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착 전자가 이렇게 착 펼쳐지겠죠. 펼쳐지면서 이제 파동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보죠. 아니 지금 여기하고 파란색하고 여기가 좀 같잖아요. 지금 숫자가 이렇게 쌍이죠. 이게 중성 쌍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업커크 하나가 여기가 파란색, 초록색, 요 속이 쌍이 맞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쌍이 맞다. 파란색, 빨간색. 그다음 여기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게 어두운 색, 파란색 계열. 하나, 둘, 셋. 이거 하고 하나, 둘, 셋. 그다음 요거 전자에 요거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빨간색 계열. 요렇게 쌍이 맞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남은 거 뭡니까? 남은 거 힘이에요. 힘. 전자기력이 남았고요. 강력이 남았습니다. 이게 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쌍이 됐으면은 중성이 되죠. 근데 요건 빨간색 힘이 남았죠. 그러니까 빨간색 홀극 힘. 그러니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수소가 활발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강력하고 전자기력 때문에. 근데 특히 강력은 속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요놈 전자기력이 수소의 활발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그지스턴스 오브 펜타쿼크. 펜타쿼크라는 말은 아니 이게 왜 하나, 둘, 세 개만 있냐? 네, 뭐 5개 있으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양성자 속에 쿼크가 5개 있으면 안 되냐? 네, 그 뜻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요 강력 있잖아요. 강력이 묶어둘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묶어둘 수 있다. 요 강력이. 네. 요 정도만 강력이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다.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예측되는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강력 있잖아요. 강력이 묶어둘 수 있는 힘, 그게 40, 아까 제가 여기 42.15kEV/V를 넘어섰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존재를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증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명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스트레인지질렛. 스트레인지 쿼크는 우리 세상에 없냐? 예, 그 뜻입니다. 사실 스트레인지 쿼크라기보다 이쪽. 여기는 자, 참, 탑, 네,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죠. 거기서 요건 있어요. 업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 여기 있잖아요. 네, 다운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없냐고요. 실험실에서 입자 가속기죠. 왜 입자 가속기에서 강제적으로 만들면 존재하는데 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공간은 뭡니까? 4차원 양자 공간. 4차원 양자 공간에 입자가 있어야죠. 5차원 양자 공간에 입자가 있어야죠. 6차원 양자 공간에 입자가 있어야죠.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거 다 있어요, 이거는. 예, 이건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뭡니까? 여기 4차원 양자 공간에 껍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상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뭐야? 4차원, 5차원의 껍질이 없어요. 그냥 엄청 불안정한 거죠. 요거는 안정한 거죠. 왜? 4차원 껍질, 5차원 껍질, 6차원 껍질. 다시 이걸로 볼까요? 전자. 우리 세상에는 왜 전자만 있잖아요. 뮤온, 타우는 엄청 불안정합니다. 왜요? 요거 4차원 껍질.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 6차원 공간. 여기는 4차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뮤온은 엄청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핵물리학.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핵물리학이지 않겠습니까? 핵물리학의 아주 근본,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핵물리학. 이것이 바로 파인 튜닝 유니버스, 미세 조정 우주. 누가 미세 조정을 했습니까? 우리 우주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가 우리 우주를 미세 조정했습니까? 우리 우주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신이 했다. 신이 아닌 거죠. 누굽니까? 양자 공간입니다. 양자 공간. 양자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 우리 우주가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양자 공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놈. 플랑크 스타라고 부르는 놈. 0차원 양자, 그 플랑크 스타 중에 0차원을 해석하는 것이 현재 물리학이에요. 플랑크 단위계라고 불리는 겁니다. 현재 물리학, 현물리학. 현물리학은 0차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0차원을 기준으로 확장을 시켜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이렇게. 이게 현물리학에서 0차원은 아주 잘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걸 확장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플랑크 별이라는 거죠. 플랑크 별. 저는 그거를 양자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플랑크 별이 뭡니까? 2차원 플랑크 별이 바로 여기는 물리학에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2차원 플랑크 별이 바로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차원 플랑크 별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양자홀이 되는 거죠.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 물리학에서 좁게는 좁은 범위로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것은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통합한 이거를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믿기를 이 네 가지가 통합이 진짜로 됐다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이 통합이 아니고요. 1번부터 59번까지가 한꺼번에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꺼번에 설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그냥 한꺼번에 싹 설명돼야,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뭐가 그럼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 것도 없고요. 그럼 뭐가 덜 중요하냐? 뭐가 안 중요하냐? 뭐가 안 중요하냐도 없는 거예요. 1번부터 59번까지가 한꺼번에 쫙 설명이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 정리를 하자면 로그 타원 방정식과 로그 포물선 방정식, 이 두 개만 알면 물리학이 근원이 다 밝혀지네요. 거기에 로그로 계산을 해야 한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